개린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바라는 건 역시 면책 결정이죠. 그런데 이 면책,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특히 전체 절차의 한 90%, 그 정도 차지한다는 면책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서도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설명 의무 위반, 여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법원이 왜 채무자의 설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네. 파산이라는 게 뭐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엄연히 법원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설명 의무는 채무자가 자기 상황을 성실하게 밝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랄까 절차 자체가 좀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떤 점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지 감을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설명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채무자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요.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이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빚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관제인이 뭐 탐정처럼 모든 걸 직접 막 해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자료는 채무자 본인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또 궁금한 점은 직접 물어보죠. 바로 이 법원이나 관제인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고 자료를 내야 할 의무, 이게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그럼 그냥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면 다 답해야 하는 건가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서류나 설명 요구에 불응했을 때 문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사소한 지출 내역 하나하나까지 다 해명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재산의 행방이라든지 중요한 자금 흐름 같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면책 불허는 물론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입을 다물어버리면 법원이나 관제인 입장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꼭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게 관건이네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불허되는지 판례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가족 명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뭐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생긴 경우죠. 이러면 법원은 당연히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걸 물어봅니다.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요.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때 이거 가족 일이라서요. 통장 내역은 보여주기 좀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원은 이거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재산 아니라고 그냥 딱 선 긋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라도 자금 흐름이 엮여 있다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는요? 두 번째는 최근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 네. 파산 신청을 앞두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팔았다면 법원은 반드시 얼마에 팔았고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그냥 생활비로 썼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사용처를 딱 입증해야 해요. 입증까지. 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구나 이런 의심을 사기 딱 좋죠. 정말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겠네요.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세 번째는 어떤 사례인가요? 세 번째는 과거의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을 최근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갚았다고 말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정말로 돈을 빌렸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차용증이나 과거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갚았다는 증거, 이것들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빌린 증거랑 갚은 증거 둘 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로는 빌린 적도 없는데 허위로 빚을 갚았다고 하거나 혹은 빌린 건 맞지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것도 설명 의무 위반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한 걸로 봐서 편파 변제라고 해서 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 거래 내역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급 불능 상태, 그러니까 연체가 시작되거나 더 이상 빚 갚기가 어려워진 시점 이후에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거나 나간 내역이 있을 때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런 거래를 보면 혹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 거래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돈이고 왜 거래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5번째 사례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파산 신청 직전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직전의 대출이요? 네, 곧 파산을 신청할 사람이 왜 갑자기 큰 돈을 빌렸는지 그 이유가 사실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법원은 왜 그 시점에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빌린 돈은 그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없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모든 사례의 핵심은 투명성, 그리고 성실성, 이 2가지네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고 또 어떻게 처분했으며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 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법원의 요구에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태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사례는요, 법원에 특히 좀 민감하게 보고 주의 깊게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점들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이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지 미리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면책 불허가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설명 의무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재정 기록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주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재정적 삶을 설계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